요즘 그 무인 빨래방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네. 네, 부업이나 그 노후 아이템으로 괜찮아요? 예. 빨래방은 그냥 부업이나 노후 아이템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지, 이거를 사실 뭐 전업으로 하셔서 내가 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, 내가 이걸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,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. 네. 아, 그래요? 어떤 네. 점이 힘드신가요? 일단은 생각보다는 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무인 사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무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빨래방은 뭐 그 중에서도 괜찮게 나오는 무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제 대박은 없어요. 네, 그게 꾸준한 게 장점인 사업이고, 은퇴 창업이나 이제 뭐 노후 창업, 뭐 부업 정도,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지만, 뭐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벌이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네. 아, 그럼 그 비전문가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가요? 비전문가도 두세 번 정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, 운영 노하우 같은 거 좀 교육 받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네. 이게 빨래방 사업이 그냥 빨래주는 자판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. 이건 대단한 사업이 아니고요. 그냥 자판기 놓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. 동전 교환해가지고 자판기에 돈 넣고 음료 뽑아 먹듯이 동전 교환해서 세탁기 건조기에 돈 넣고 그냥 빨래하고 건조하고,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사전 교육이나 본사에서 사후 관리는 잘 되어 있나요? 일단 사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오픈을 하면서 가오픈을 하고 손님 입장에서, 점주 입장에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.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. 근데 사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빨래방 창업 쪽이 뭐 프랜차이즈라고 말하는 데들도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어요. 몇 군데 있긴 한데 거의 장비 판매업입니다. 장비 판매업은 일단 장비에 대한 AS만 확실히 해주면 본분을 다 하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창업을 하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점주의 각자 도생의 길이 펼쳐지는데, 일반적으로 본사가 해줄 수 있는 AS를 충실히 해주면 될 것 같고, 점주님들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내매장 홍보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, 그 홍보가 어렵다면 본사 차원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어떤 이제 요식업 프랜차이즈처럼 어떤 PPL이나 뭐 의리의리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매출 증진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 사업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럼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군요. 그렇죠. 예. 보통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고요. 주말이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뭐 며칠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초기 창업 비용은 얼마나 정도 드나요? 일반적으로 세탁기 건조기 3세트에 인테리어하고 뭐 전기가스, 뭐 수도 설비하고 뭐 덕트하고 냉난방하고 뭐 CCTV하고 이것저것 다 토탈성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을 해요. 뭐 8, 9천 듭니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렇게 얘기를 하면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. 예. 그 처음에 불렀던 금액보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봤지만, 그거보다 세이브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, 지금까지. 예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억 선에서 가능한 창업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들겠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, 한 20-30% 정도 저렴하게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창업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? 제 생각에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무슨 장사도 뭐 어떤 장사든지 다 입지가 중요한데, 이 장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입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. 주변 수요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,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. 특히나 이제 매장 한두 개 해보셨는데 이제 대박친 점주님들, 야, 내가 여기에 내가 3세트로 이렇게 차렸는데 이 매출인데, 여기 내가 뭐 2만원 더 큰 장비로 2배 반하게 차렸으면은 나는 지금쯤 이 장사로 떼돈을 버는 건데, 뭐 이런 생각을 하고, 뭐 두 번째, 세 번째, 그 다음 매장에는 이렇게 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. 저도 그렇게 해서 실패한 매장이 있습니다. 근데 크게 차리면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건 맞거든요. 그런데 2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이 2배가 나온다거나 수익이 2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예. 투자금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매출이나 수익은 이렇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은 악화될 수 있으니까, 단지 수익의 크기, 규모 이런 것보다 투자금을 생각을 하셔서 이걸로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,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
주변 상권, 상황, 입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게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죠? 창업을 하는데 장비 대수에 따라서 그 주변 상권에 따라서 한계 매출이 정해져 있어요. 이 한계 매출이 요만큼이다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점주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점주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뭐 입지, 조건, 뭐 여타 뭐 주변 환경 조건 한 80%? 점주의 노력은 한 20%? 한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잘 사는 동네일수록 잘 되는 경우는 아니죠?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상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아주 잘 사는 이제 동네나 아주 못 사는 동네는 장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강남 쪽은 또 회사가 많잖아요. 네네. 어떤가요, 강남 쪽은요? 그 강남 쪽에서도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. 그런 동네들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분들은 그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니까 벌이는 어느 정도 되시고 직장생활 하니까 또 바쁘잖아요. 그런 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그 창업하실 때 위치 선정이라든지 네네. 그것도 직접 다 해주시나요?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.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매장을 그냥 딱 찾아서 오세요. 나는 여기다 할 것이다. 그럼 말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냥 둥말할 것 없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너는 그래도 몇 개 뭐 좀 여러 개 해보지 않았냐. 왜 뭐 장사가 잘 되는 뭐 그거를 알고 있겠지. 네가 한번 찾아봐라.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주신 거죠. 물론 저희가 열심히 상권 분석을 해요. 되게 열심히 합니다. 뭐 수치적으로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뭐 인구 분석, 소득 분석 뭐 엄청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신이 아닌 관계로 그거를 열심히 분석해서 레포트 이만큼 뽑아간다고 해서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보면은 대박짜리가 아니어도 적어도 여기 차리면 그냥 뭐 망하진 않겠다. 평탄을 치겠다. 뭐 요 정도까지는 찾아요, 저희도. 근데 여기다 차리면은 대박 납니다. 여기다 차리면은 이제 무인 매장으로 뭐 별 신경 안 쓰셔도 뭐 월 5, 600 벌어갑니다.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꾼이에요, 사기꾼. 그런 분들은 꺼르시면 되고요. 가끔가다 인터넷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영업사원이 아니다. 일단 뭐 전제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는 그냥 일개 전주고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특정 시기에 뭐 월 매출 이만큼 찍었다 하고 이제 뭐 매출 자랑 한번 딱 하고 시작을 하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뭐 이만큼 매출을 찍었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업이냐 쭉 이렇게 늘어놓습니다.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출의 한계도 있고 뭐 이걸 차리면은 뭐 기계파리들한테 뭐 돈을 갖다 바치는 거다. 뭐 너는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을 허공에다 버렸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심지어 뭐 그런 분들은 어깨 탑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계세요.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뭐 그만큼 이제 머리도 되게 좋으시고 홍보도 잘하시고 뭐 다양한 사업을 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매출을 올리고 계시는 분인데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그런 말을 딱 해요.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 사업이 이렇지만 이 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지만 그래도 말려도 할 거 아니냐. 그렇다면은 일단 나에게 와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요. 나는 이만큼 매출 올렸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업인데 하지만 그래도 할 것 같으면은 하기 전에 나한테 말을 해줘. 내가 가감없이 말해줄게. 가감없이 말을 해주고 이제 돌려서 이제 영업비를 받으시죠. 어떤 이제 일반 점주들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이 사람과 나의 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잘 말해줄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. 나는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지만 그분은 이제 연결된 분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요. 이제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냥 본사 연락해가지고 나 여기다 차릴 건데 이건 어차피 차리실 분들 말씀하는 거예요. 나 여기다 차릴 건데 얼마 깎아줄 거야. 이렇게 말을 하시면요. 그분한테 줄 영업비만큼 깎아줘요. 다 본사에서도 깎아줄 그 마진이 있기 때문에
네, 이제 장비값 뭐 이만큼인데 이제 본사 마진 이만큼에 뭐 그 사람 영업가 요만큼이다 하면 요만큼 깎아주는 거예요, 요만큼.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점주를 가정한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제 딱 가게 되면은 뭐 원래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제 부른 다음에 아유 요만큼 나 통하면 이만큼 깎아주자고 요만큼 깎아주고 자기 마진 이만큼 챙기고 본사 이만큼 챙기고 이러니까 더 욕을 먹게 되는 거죠. 이 사업의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새 바뀌지 않습니다, 이거는. 본사에 찾아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. 아 그냥 전화해서 그냥 나는 여기다 할 거다. 네. 얼마 깎아줄 거냐. 그냥 이렇게 딜을 해보고 그냥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죠. 현재 그 한 달 수입이 좀 궁금한데 얼마나 네. 되시나요?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한 지 한 4달 정도 됐는데 초기 목표가 한 수익 한 200 정도 선을 보고 했어요. 여기는 사실 제가 무슨 큰 기대가 있어서 차린 매장이 아니고 이제 일감이 중간에 뚝 끊긴 시기가 있었어요.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창업이 안 되고 일감이 끊기니까 사무실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 이거 노는이 뭐하냐 일하자 그냥 우리 매장이라도 차리자 해가지고 차린 매장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 매장은 목표가 그냥 월 200이었어요. 200 정도. 네. 근데 지금 그래서 4달 만에 한 200에서 250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장점들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장점은 아무래도 뭐 무인이다 보니 뭐 매장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크게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거. 네. 예. 단점이자 장점이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.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. 네, 그런, 누구나 할 수 있군요.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. 네. 그럼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투잡을 하시다가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네요. 뭐 그렇죠. 제가 뭐 그런 경우였는데요. 뭐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회사나 다닐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월급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월급은 뭐 잘리지 않는 이상 영원하니까. 네, 마지막으로 그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시는데 좀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긴가민가 싶을 때는 아닌 거죠. 예. 고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창업을 안 하는 게 맞고요. 기대가 크신 분들도 안 하는 게 맞아요. 예. 적은 기대로 좀 최소한의 노력으로 좀 꾸준히 나오는 거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할만하고요. 그런 게 아니고 난 이 사업에 대해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러시면은 그야말로 이제 브랜드 파워가 매출과 직결되는 요식업을 좀 하셔가지고 매출 엄청 이런저런 채널로 확장을 하셔가지고 좀 매출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사업과 이제 맞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닭을 튀기고 국수를 삶고 머리를 자르고 무슨 커피를 내려서 배달을 하고 이런 분들은 빨래방을 해보면 조금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네. 생소하시고 이거 무슨 장사가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쪼개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부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이제 내 몸이 하나인데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업 개념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적당할 것 같고요. 전업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. 이게 그렇게까지 장밋빛 미래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 투자는 항상 손실과 또 손실의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? 옛말에 이제 주식하면 빨리 망하고 사업하면 천천히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100% 안전한 사업은 세상에 없어요. 이 사업도 좀 다른 이제 자영업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지 잘못 차리면은 정말 공중분해 됩니다. 공중분해 투자금이.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창업하실 때는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 항상 하시고 검토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